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B의 2분의 1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B 마이너스 B의 2분의 3제곱이다. 그 다음에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제 잘 보면 이 양 끝하고요. 가운데 거 일단 그래서 분자만 다시 한번 보면 A의 2분의 3제곱을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3제곱을 2분의 1의 세제곱 정도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분모에 AA 뭐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 거는 뭘로 좀 묶어주면 A의 2분의 1과 B의 2분의 1제곱으로 좀 묶어주면 그치? 그것도 마이너스를 좀 붙여서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으로 묶어주면 뭐가 돼요? 여기가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이겠죠? 분자만 보면. 근데 또 이 녀석은 뭐야 또? 어떻게 또 인수분해돼? 잠깐만. 변형식을 쓸까요? 그게 낫겠네요. 인수분해 써도 되고 변형식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변형식을 쓰게 되면 변형식은 뭐가 있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죠.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전체의 c제곱 플러스 3a xy의 x 마이너스 y 이라잖아요. 이런 인수분해 변형식이든 인수분해 공식이 활용되는 파트가 거의 지수 파트 정도 거의 유리합니다. 이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마지막 물어보니까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오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서. 그러면 이걸 적용해보면 이 녀석은 뭐가 되니?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3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에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랑 분자해 보니까 얘네들 다 있네. 일단 다 지울 수가 있겠지. 우선 막 지워버리고 이거 2로 바뀌고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분모 이제 지웠으니까 요거의 제곱 여기서부터 잠깐 정리하면 얘랑 얘랑 2고 천천히 A의 천천히 합시다.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플러스 3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떠요? 마이너스 2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얘 제곱만 남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천천히 인수분해 공식 활용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 다시 2번에 1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A의 X제곱은 2의 Y제곱은 3의 Z제곱이고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3이 0이라고 했을 때 A분의 1 값을 구해봐라.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얘네들 다 같은 수니까 이미 K로 좀 잡고요. 그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듯이 A는 K를 밑으로 하는 이런 K의 X제곱꼴이고 X분의 1제곱 뭐 하니까 그 다음에 2라는 녀석이 K의 Y분의 1제곱 3이라는 녀석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식을 보니까 Y분의 2가 있어요. Z분의 3이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건 오케이 됐어. X분의 1. 두 번째 거 Y분의 2를 만들려니까 여기서 양변 뭐해? 제곱. 그래서 4가 K의 Y분의 2제곱 이런 꼴일 거고요. 자 여기서는요. 세제곱이죠. 그래서 27은 K의 Z분의 3제곱 꼴이죠. 그럼 이제 여기 우변 애들 다 곱하면 어때요? 지수가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변변이 싹 다 곱했더니 얘는 4 곱하기 27 곱하기 A가 K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2제곱 플러스 Z분의 3제곱이 되죠. 이때의 이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0이죠. 0이니까는 우변이 그냥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4 곱하기 20, A분의 1은 4 곱하기 21이 되겠죠. 27, 여기 계산된 건 이렇게 있죠. 보내주시고요. 4-3번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을 보면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의 X제곱이 B의 Y제곱을 만족하고 A제곱 B가 1이라고 했을 때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하네요. 이 값을 아까 했던 것처럼 우선 K로 잡고요. A의 X제곱이 A가 이제 K의 X분의 1제곱일 거고 B는 K의 Y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A, B 조건이 얘네들이 다 양수야. 양수. 그렇죠? 양수. 뭐 조건 이제 써 있으니까 그냥 됐고요. 근데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뭐가 떠요? K의 X분의 2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이 얘가 1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맞습니까? 문제 조건에서 이 양수들이 1이 아닌 이제 A, B 모두 다 1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K는 현재 1은 아니겠죠. 맞니?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럼 이 지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죠. 자, 2번. 자, 세 양수 A, B, C가 있는데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 C분의 6이다. 네, 27의 A제곱이 X의 B제곱이고 6의 C제곱일 때 이때의 X값을 현재 물어보네요. 근데 문제 조건 보면 뭐 A분의, B분의, C분의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뭘로 우선 K로 좀 잡아보고 그럼 27이라는 녀석은 K의 우선 A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X라는 놈이 K의 B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라는 녀석이 K의 C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썼는데 첫 번째 나온 조건 보니까 A분의 2 그러니까 여기 뭐 하고 싶어?
제곱, 그죠? 27의 제곱이 K의 A분의 2제곱 이럴 거고요. 이 녀석은요. 몇 제곱아? 세제곱하고 싶죠? X의 세제곱이 K의 B분의 3, B분의 3이 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6제곱, 그죠? 6의 6제곱 없다. K의 C분의 6제곱이 되겠죠. 근데 조건이 지금 보니까 얘네 둘을 지수, 얘네들의 지수의 합이 C분의 6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한 값의 우변이 얘와 같다란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곱해보면 27이 3의 6제곱이죠. 3의 6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이 일단은 k의 a분의 2제곱 플러스 b분의 3제곱이 되고요. 근데 요게 같대요. k의 c분의 6제곱과 같은 거잖아. c분의 6이 같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야? 6의 6제곱이지. 그러니까 어때? 얘네 둘이 같죠. 따라서 x 세제곱이 뭐가 나와요? 2의 6제곱. 2의 6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얼마? 4. 주시고요. 유형은 솔직히 뭐 모의고사까지도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쪽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일단은 연산으로서.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바이블을 쭉 봤는데 오늘 일단 진도 나가 보고 일단 과제 말씀드릴게요. 와, 오늘 상용고까지 다 끝내면 숙제량이 미안해.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데 일단 오늘 거의 아마 로그가 끝날 거예요. 상용고까지. 근데 여기가 조금 내용이 뭐 이미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로그는 워낙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개념을 잘 잡아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수하는 달이 좀 최대한 자세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일단은 로그라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는 어떤 녀석을 뭐 만약에 5제곱을 했어. 얘가 3이래, 그지? 얘는 지금 밑이 궁금했죠. x는 그럼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얘는 그냥 x는 그냥 뭐 실수 부분을 보면 그냥 실수는 어쨌든 하나 그냥 바로 찾는 거 5분의 1제곱 이렇게 방금 찾았잖아요. 맞니? 근데 이제는 어떤 뭐 2에다가 그죠? 어떤 x 제곱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17이다. 위에서 지수의 어떤 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 값이 거듭제곱 한 놈이 어떤 실수의 지수가 있을 때 실수라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지수를 통해서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배운 수체계나 이런 연산들 가지고서는 x값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계산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든 몰라. 이건 뭘 계산을 해? 몰라. 그러다 보니 우리는 로그라는 녀석을 정의합니다. 정의. 이 지수, 이 x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그가 탄생을 해요. 얘가 궁금하니까 이제 별게 다 궁금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 x값이 궁금해서 우리는 약속을 해요. 이 x값은 자 여기가 지금 밑이에요. 우리 밑이라고 배웠잖아요. 지수에서. x는 로그라는 녀석을 약속을 하는데 요 밑이 밑으로 와요. 그리고 그 값에 해당하는 17이 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요때 요 녀석을 우리는 밑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로그는 약속.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정의 약속. 얘가 궁금하니까 수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호로서 우리가
값을 만들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로그의 정의가 되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때에 다시 a의 x제곱이 어떤 b라고 했을 때 일반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서 x는 다시 로그 밑이 뭐가 된다고요? a 밑은 밑으로고요. 그 값이 진수로 올라가게 돼요. 얘를 밑이라고 하고 다시 얘를 진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체계는 다 실수체계인데요. 자, 일단 얘네들 다 실수라고 했을 때, 자, 우선 지수에서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x 값이 궁금해서 일로 넘어왔는데 지수 파트에서 우리가 a라는 녀석은 얘가 이제 실수 지수 연산 법칙에서 지수가 실수일 때 밑조건은 어땠어요? 반드시 0보다 컸죠?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있을 때 a가 0보다 컸어요. 클 때에만 유의미해요. 음일 때는 어때요? 실수가 아닌 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 안 썼어요. 그럼 얘가 0보다 커. 크니까는 b도 또한 어떻겠어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맞니? 근데 우리가 로그로 넘어올 때 얘가 지금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이때 하나 더 이제 하나 더 얘가 궁금하기 때문에 일로 왔어요. 근데 만약에 a가 1이라면 주어진 저 지수 쪽에서 보면 1의 x제곱이 만약에 1이 아닌 어떤 수, 뭐 예를 들어서 7이다. 이런 x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로그를 왜 취했어? 이 지수가 궁금하니까 로그를 약속을 했는데 밑이 1이면 그런 x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밑은 또 1이 아니에요. 일로 로그로 넘어올 때.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하기 때문에 밑 조건이 a는 양수인데 밑은 1이 아니고요. 그때 반드시 진수는 항상 무슨 수예요? 진수로 넘어오는 b의 값이 양수죠. b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해야 이 로그 값이 실수로 정의가 돼요. 됐니? 그래서 밑조건과 진수조건, 이 녀석이 밑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이 밑조건과 진수조건은 자, 로그 문제를 내가 푼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든지 모든 로그에 관련된 로그가 보여. 로그로 연산을 해야 돼. 할 때 무조건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하고 시작하십시오. 항상. 그래야지 그게 평소에 연습이 돼야지. 안 그러면 열심히 계산해놓고 이 밑조건 진수조건 빼먹어서 틀려요. 맨날은 아니고 얼마나 우울해. 안 그래? 우리는 수학적으로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든 일단 틀리면 안 되잖아. 맞춰야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밑조건과 진수조건 정확하게 먼저 체크한다. 항상 모든 로그 문제에 있어서. 저도 가끔 말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께 강조해도 저도 실제로 문제 풀 때 가끔 간과하는 경우가 간혹 급하게 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만큼 제발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 여기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 방금 드린 말씀 드렸고요. 밑조건과 그리고 진수조건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쭉 그 4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요. 한번 다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 뿐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시 로그가 왜 탄생했고 로그의 정의, 밑조건, 진수조건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충분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의 성질 그리고 로그의 연산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죠. 자,
거기에 이제 그 박스 좀 넘어갈게요. 어디 51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당연히 거기 써 있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밑조건과 진수 조건. M은 0보다 크고 N은 0보다 클 때 1번 로그 A를 미출한 1은 얼마냐 도대체. 한번 이제 보죠. 천천히 볼게요. 얘를 그냥 뭐 어떤 뭐 x 뭐 x 값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근데 얘는 로그 정의가 어디서 넘어온 거야? 뭐의 뭐 제곱이? a의 x 제곱이 1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a의 x 제곱이 1에서 우리가 이 x 값이 궁금해서 로그를 취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이제 a의 x 제곱.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안 헷갈려요. 밑은 미세 가요 그냥. 항상 밑은 미세 있어. 밑에 있는 건 밑에 있어. 계속 이따 연산법칙에서도 밑에 있는 건 밑에 가요. 그런데 어쨌든 밑은 밑으로 와, 그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그죠? x값 a는 지금 0도 아니 1도 아니고 0보다 크대요. 얘를 항상 만족하는 x는 얼마가 돼요? 0이겠죠. 그래서 밑이 어떤 값이 되든 밑 조건을 만족시키는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요. 그럴 때 진수가 1일 때는 항상 그 로그 값은 0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옆에 딸려 있는 게 뭐가 있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가 있네요. 얘도 모르니까 또한 뭐 어떤 x 값으로 잡아보자. 우리가 얘는 어디서 출발해서 a의 x 제곱이 현재 a인 거잖아. 근데 a는 1이 아니래. 1이 아닌 양수를 x 제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럼 x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죠. 즉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그 로그의 값은 1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많이 하면 몇 번 하면 이건 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로그 a를 미출하는 mn이 거기 이제 써있기를 로그 a를 미출하는 m 플러스 로그 a를 미출하는 n이라고 하네요.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로그 a를 미출하는 m을 뭐 x로 잡고요. 로그 a를 미출하는 n이라는 녀석을 y라고 잡아볼게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의 뭐 제곱이 x 제곱이 뭐가 되죠? m이죠. 맞나요? 여기에서는 a의 무슨 제곱이 y 제곱이 n이죠. 맞아? 근데 여기 보니까 mn 이렇게 있네. 그래서 얘네 둘을 변변히 뭐 하자? 곱해요. 곱해봤더니 a의 x 플러스 y 제곱이 뭐가 돼요? m n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궁금하니까 요거 이제 로그 정의에 의해서 x 플러스 y가 뭐가 돼요?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m n이 되겠죠. 근데 x 플러스 y는 뭐야? 얘지. 증명이 됐죠. 그죠? 근데 요 정도는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직접 한번 써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행평가 이런 데서 가끔 그냥 쓰는 거 좀 나와요. 뭐 시전보다. 근데 한 번 정도 직접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외울 것이냐라기보다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진수의 곱은 그죠? 진수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 돼버리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명되어 있는 건 책에도 날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3번은 이제 얘랑 다르게 로그 a를 미추하는 n분의 m 얘가 로그 a를 미추하는 m 마이너스 로그 a를 미추하는 n 이렇게 되네요. 곱이 합이 됐어요. 나누기는 빼기가 돼요. 그런 패턴으로 좀 눈에 익혀주시고요. 왜 그런지 한 번 더 보면 빠르게 로그 a를 미추하는 m이
똑같이 x라고 하고 로그 a를 미출한 n이 y라고 했을 때 얘가 a의 x 제곱이 m이고요. 여기 a의 y의 제곱이 n이죠. 이번에는 두 식을 n분의 m이 보이니까 나눌게요. 위아래로 나눴더니 a의 x-y 제곱이 n분의 m이 되겠죠. 나누면. 그래서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y는 로그 a를 미추하는 n분의 m이다. 그죠? 간단하죠? 이게 어때요? 로그 a를 미추는 n분의 m은 로그 a를 미추는 m 마이너스 로그 a를 미추는 n임을 쉽게 판단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나누기. 여기가 차에서 차라고 하면 절대값을 의미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패턴으로 좀 확인해 주세요. 한국어로 쓰면 조금 의미가 살짝 변할 수 있어서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자, 로그 a를 미치고 하는 m의 k 제곱이 k 곱하기 로그 a를 미치고 하는 m이다. 예,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아까처럼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좀 일단은 위에 걸 기준 패턴을 좀 볼게요. 얘가 m의 k제곱이라는 의미는 m을 몇 번 곱한 거야? k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에 이제 m 곱하기 m 곱하기 책에는 그냥 로그 a가 따로 잡고 증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책이 없는 책이 있나? 몰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k개가 있는 거죠. 그럼 2번에서 보면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끼리 합으로 분리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로그 a를 미추는 m 플러스 로그 a를 미추는 m 플러스 해가지고 로그 분리를 계속 다 시키면 m 얘가 몇 개가 생겨요? 똑같이 k개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k배가 된다. 이 녀석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때의 진수의 지수는 어떻다? 로그 앞으로 나와서 곱하기가 되더라. 이거 좀 패턴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밑에 뭐 약점 휘어잡기를 보면 뭐 참고로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 자, 일단 밑변환 공식은 이제 로그 a를 미추라는 b는 공통 밑을 취할 때 로그 c를 미추라는 a분의 로그 c를 미추라는 b로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하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죠. 로그 a를 미추라는 b를 x로 잡게 되면 로그 정의에 의해서 a의 뭐 제곱이 x 제곱이 b인가요? 방금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같은 값이잖아요. 아니 a x 제곱과 b랑 같아요. 그러면 임의의 c라는 밑을 같은 밑을 갖는 로그를 취해도 어떨까요? 등호는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맞니?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마지막 4번에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어. 그럼 x 곱하기 로그의 c를 미출한 a가 되니 이때에 여기에서 x가 다시 뭐가 돼요? 로그 c를 미출한 a로 나눠주면 로그 c를 미출한 a분의 로그 c를 미출한 b의 값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x가 뭐예요? 얘죠? 분명히 끝났죠. 근데 얘네도 외우기가 편하게 아까 얘기했죠. 밑에 있는 놈은 어떻게?
밑으로 가네. 밑에 가잖아요. 위아래 하면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밑은 밑으로 가요. 공통 밑을 취할 때 진수 위에 있는 놈 위로 간다. 이렇게 패턴을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밑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제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거기 이제 54페이지 잠깐 보시죠. 54페이지 그 박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M A의 M제곱을 미치로 하고 진수가 B의 N제곱으로 주어졌어요. 얘가 왜 N분의 N에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녀석을 좀 써요.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밑변환 공식을 좀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의 M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B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때에 다시 앞에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곱하기로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N분의 N에 곱하기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분의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B가 되겠죠. 그럼 다시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얘가 뭐예요?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N분의 N에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가 되는 어렵지 않게 보이죠? 이해되셨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면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는 B가 왜 로그 B를 미치로 하는 A분의 1인지 위에 한마디 더. 그럼 이제 위에 건 어떻게 외울 것이냐. 밑과 진수에 지수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둘 다 앞으로 나가요. 똑같이. 지수는 그냥 밑에 있던 진수에 있던 지수들은 다 앞으로 나가. 그냥 뛰쳐나가. 곱하기가 돼. 근데 보니까 아래에 있는 놈 아래로 가죠. 맞니? 위에 있는 놈 위로 가죠. 맞습니까? 그런 패턴을 좀 익혀두시면 외우는데 어렵지 않겠죠. 아래에 있는 놈 아래로 가고 아래로 나가는데 위로 가요. 분모되고 분자된다. 이렇게. 자, 이제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될까? 밑과 진수를 바꾸면 왜 역수가 될까? 역수관계가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 밑변환 공식 이 녀석에 의하여 써볼게요.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분의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B가 되죠. 근데 얘는 분자를 1로 두면 얘가 분모의 분모꼴로 이렇게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B분의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꼴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뭐예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B를 미치로 하는 A가 되잖아요. 됐지?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뭐다? 역수다. 역수다. 그죠? 뒤집어진다. 확인하시고요. 네, 3번 잠깐 볼게요. 3번은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 곱하기 로그 B를 미치로 하는 C 곱하기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 값은 1이다. 거기 이제 제가 그 조건들은 지금 안 썼어요. 거기 써 있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들 당연하게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봤을 때 왜 1이 되는지 요걸 연상하면 어때요? 바로 보이죠? 밑변환 공식 임의에 n을 미치로 하는 밑변환 공식을 써보면 이 녀석은 뭐가 돼요? 로그 어떤 n을 미치로 하는 a분의 로그 n을 미치로 하는 b 곱하기 로그
n을 미출하는 b분의 로그 n을 미출한 c 곱하기 로그 n을 미출하는 c분의 로그 n을 미출하는 a가 되죠. 맞니? 그럼 어때요? 이게 얘네들 얘랑 약분 다 지워지죠. 그래서 얼마다? 1임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뭐 외울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이 로그 연산들을 할 때는요. 지금 방금 이제 이 앞에서 좀 잘 보면 이 밑변환 공식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밑통이래요. 밑통. 밑을 통일한다. 근데 로그 연산들 문제들은요. 거의 많은 대다수의 문제가 밑을 통일한다. 밑을 통일. 우리의 소원은 요즘 통일 아니죠. 그건 우리 세대 거의 우리 아버님 세대죠. 나의 그 수준이 우리의 소원 통일이고 요즘은 별로 통일 그지 소원스럽진 않죠. 죄송해요. 헛소리했어요. 어쨌든 근데 로그에서는 이 밑통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뭔가 안 보인다? 일단 밑을 다 통일해 보세요. 그럼 또 보여요. 로그라는 것 자체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자, 로그 뭐 3을 밑으로 하는 16. 얘랑 3의 3은 1이고 3의 1은 0인 건 알아. 근데 3의 16은 야 얼마쯤 될 것이냐. 이런 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죠? 실제로 얘네들 다 무리수고요. 무리수고. 루트까지만 해도 어때? 대략 근사값 좀 할만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직 뭔가 숫자가 불명확한 그런 느낌이잖아. 자체가 로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 로그부터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에 여러분들 물론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겠지만 무리수라는 개념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때요? 우리 맨날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런 것만 보다가 아니면 뭐 떼키야 2분의 1, 6분의 1, 뭐 12분의 1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루트 3, 루트 5 이래버리니까 어땠어요? 그때 그 당시 처음에는 불명확하면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살짝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 배치를 언제 해요? 굉장히 나중에 중3 때 처음 배웠죠. 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무리수라는 녀석의 개념, 그죠? 어딘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어디 위치도 막 불명확해.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죠. 뭔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오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루트도 했고 좀 받아들일 때 됐죠. 이제 2학년 됐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로그에서 지금 처음에 정의, 그 다음 밑조건과 진수조건. 그래서 밑조건과 그 진수조건을 만족해야 그 로그 값은 정의가 돼요. 아시겠죠? 그게 실수로서 의미한 값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잠깐 보면 A의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가 왜 B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아니면 C가 뭐 잘못 썼어요? A가 왜 그렇죠? A죠? 미안해. 왜 얘가 되냐? 약간 유도관에서 한번 본 얘도 같은 값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맞니? 그래서 양변을 그냥 A를 밑으로 하는 뭐로 로그를 취해볼게요. 그냥 C로 할까? 로그 하게 되면은 아니다. 그냥 C로 합시다. 그냥 이름은 헷갈리니까. 그럼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에 여기에 이제 지수에 A를 밑으로 하는 B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가 될 거예요. 됐니? 근데 우리가 이제 진수의 지수는 어떻다고요? 곱하기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곱하기로 넘어가는데 그때에 얘를 좀 먼저 잠깐 쓸게요.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 곱하기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 얘가 나간 건데 곱하기니까 어차피 바꿔 뒤집어 써도 상관없잖아요. 곱하기니까. 그치? 그치? 조금만. 그대로. 그럼 얘는 그대로 있고요. 일단. 됐니? 근데 이때에 로그 얘 이 뒤에 있는 로그 기준으로 앞에 있는 어떤 값은 얘도 어떤 수잖아요. 값이잖아요. 값은 다시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듯이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은 다시 어디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올릴 수가 있겠죠.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신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그 2를 미치로 하는 3의 6제곱이 6 곱하기 로그 2를 미치로 하는 3이에요. 얘는 같은 값이야. 그럼 거꾸로 이 앞에 있는 녀석을 지수로 올려도 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버릴 수 있다고. 곱해져 있는 누군가는. 곱해져 있는 누군가잖아. 이 로그 입장에서. 얘가 곱해져 있는 누군가잖아. 어떤 값. 그 값은 B의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써보면 얘가 로그 A를 미치로 하는 B의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가 돼요. C를 걔도 왜 C야 지금 맞죠? 됐니? 네 됐죠? 뭔가 네 맞죠? C를 미치로 하는 A 네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이상하다. C를 미치로 하는 A를 했을 때 이시 같은 잠시만요. 죄송해요. 뭘 잘못 썼지 내가? 로그 C를 미치로 A 취했는데? 맞는데? C를 미치로 하는 녀석을 취했고 됐고 C를 미치로 하는 A로 올라갔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다시 그냥 써줘. 일단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B가 되죠. 일단은요. 그러면 B를 미치로 한 로그 C가 뭐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잠깐만요. 와! 지금 올라가는 순간 내가 어디 잘못 쓴 거 있니? 없죠. C를 취했고 B 이거 엉켰는데 잠깐 뭐가 엉켰지? 얘가 했는데 이 과정이 뭐야? 왜 이렇게 됐을까? 틀린 게 없는데 왜 엉켰지? 의미로 C를 취했어. 네, 지수로 얘를 올리면 로그 A를 미추하는 B의 로그 C를 미추하는 A가 로그 C를 미추하는 B가 되는데 야 C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좀 간략하게 그럼 우선 죄송해요. 다시 한번. 로그 이번에 그냥 A의 B를 어떤 K로 그냥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A의 K 제곱이 현재 요 식이 어떻게 돼요?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의 K 제곱이 B가 되니까 K 이러니까 다시 얘 맞죠? 맞습니까? 아니, 여기서가 넘어온 게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죠. 로그 정의에서 A의 K제곱이 B니까 그 모습이 얘죠. K가 얘였으니까. 잠깐만,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잡았을 때 이거요. B 추가는 원래 나가야 되는데 뭘 내가 놓쳤을까? 예.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로그의 진수와 밑은 서로 위치 교환이 가능해요. 일단 그걸 좀 생각해보죠. 그래서 얘는 A의 식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의 로그 A를 하는 A가 돼서 얘가 얼마예요? 1이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또한 B가 됩니다. 이렇게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치 변경. 이제 잠깐만. 내가 잠시만요. 한번 잠깐. 왜? 그냥 시도해도 되는데? 1 누구의 일치는 B가 같다. 밖에 없잖아. B는 네, 일단 제가 잠깐만요. 갑자기 왜 안 켰지? 네, 일단 5번 잠깐 볼게요. 5번. 5번이 지금 방금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A의 지수가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B는 그렇죠? 아까 전에 위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 녀석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B를 미치로 하는 로그 C를 미치로 하는 A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네. 제가 임의로 얘를 K로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아까 위에서 A로 잡아야 되는데 C를 미추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취해버리면 A의 로그 C를 미추로 하는 B는 로그 C를 미추로 하는 K가 되죠. 아까 미통일하자고 그랬고 내가 통일 안 했어. 그래서 미안해. 근데 여기서 이제 C를 C가 있으니까 미수를 통일했어. 그럼 얘는 앞으로 곱해질 건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곱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 C를 미추라는 B 지수에 얘가 올라올 수 있겠지.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여전히 K잖아요.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돼요? B 로그 C를 미추라는 A의 값이 뭐가 되죠? K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아까도 내가 A를 미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앞에 것도 제가 좀 다시 한번 A를 미추라는 로그를 취해보면 A의 로그 A를 미추라는 B가 로그 이거 같은 게 돼버리는데 이상 얘를 먼저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가면 로그 a를 미치는 a에 얘가 a의 지수로 올 수 있겠죠. b. 같은 말이잖아. 아, 여기가 아니지. 로그 a를 미치는 b에 로그 a를 미치는 a가 있고 로그 a를 미치는 b가 되고, 그럼 얘랑 여전히 같다. 그치? 지금 이건 이 얘기죠. 밑과 진수를 밑과 여기 진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5번 먼저 제가 해놓고 봐야 되는데, 밑과 진수를 바꾸면 지수가 a에 a가 돼버리니까 1이니까 b가 되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로그의 공식 2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예제 문제 좀 풀고 그다음에 상용 로그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